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8월 19일 D11 해외 축구 24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레버쿠젠 vs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독일 1부 6위. 양쪽 다 상대의 기동력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레버쿠젠의 입장에서는 자카가 들어올 중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자카가 킥을 이용한 좌우 전환과 빌드업에는 확실한 플러스 요소지만 결국 기동력으로 인한 수비적인 문제는 친정팀 아스날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 라이프치히가 중앙에 2명이 아니라 4명을 두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자카가 상대 중원에 둘러싸이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3위. 라이프치히는 반대로 측면이 걱정. 일단 시스템은 4-2-4로 나오지만 사실 양 윙어도 중앙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 사실상 4-2-2로 나서는 편이다. 결국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 때문에 측면에서 내주는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레버쿠젠이 한쪽 측면으로 상대를 몰고 전환하는 것으로 재미를 꿰보는데 라이프치히도 어느 정도의 공간 허용은 각오해야 할 수 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픽은 역시 오버 2-5가 될 듯. 레버쿠젠은 중앙, 라이프치히는 측면에서 생기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매치다. 서로의 기동성과 공격성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태. 난타전 양상으로 간다면 승무패는 리스크가 큰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승부 5-5. 볼프스부르크 vs 하이덴하임.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8위. 일단 상위 전력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압박이 강하고 역습 성향으로 가는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도 덜미를 제법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실제로 홈에서 덜미를 잡혔던 상대들은 클른 바이어네르타 라이프치히로 이들은 압박이 강하고 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이어가는 팀 내려앉는 팀이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하이덴하임, 독일 2부 1위.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력과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지난 시즌 1위로 승격을 하기는 했지만 원정에서 7위 이상의 팀들을 상대로는 전력값을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는 일단 내려앉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가는 전술을 짜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필요한 1순위인 단단한 수비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볼프스부르크는 내려앉고 압박과 역습으로 일관하는 팀에게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하이덴하임이 원정에서 중상위권 2부 팀에게도 고전하는 등 전력 차이는 크다고 봐야 할 것. 볼프스부르크가 약점이 공략당에 한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하더라도 승부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볼프스부르크 승 5-5. 호펜하임 vs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 독일 1부 12위. 상성에서 밀린다. 이유는 지난 시즌 호펜하임이 보여주었던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 때문. 지공 성향에서는 상대 압박에 밀리면서 롱볼이 강제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기도 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서도 활동량과 압박은 빼놓지 않는 팀이다. 롱볼의 경우에도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상위권이었음을 생각하면 통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5위. 상성에서는 앞서나 그리포의 결장은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팀의 공격을 지휘하는 플레이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킥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쏠쏠한 포인트를 정립하게 해주는 자원이기 때문. 그래도 기본적인 활동량으로 상대의 라인을 누르고 롱볼을 강제하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유형의 팀임을 고려한다면 승리 가능성은 제법 높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호펜하임이 프라이부르크 같이 압박 지향적인 팀을 상대로는 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롱볼도 프라이부르크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생각하면 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물론 프라이부르크도 그리포의 결장은 꽤 크게 바라봐야 한다. 언더 2-5를 예측해야 하는 이유다. 프라이부르크 승 5 언더. 아우크스부르크 vs 뛻헨글라트바흐.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15위.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의외의 전적을 보여주는 중 실제로 지난 시즌 레버쿠젠을 상대로 더블, 홈에서 뮌헨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역습으로 나서면서 상위권 팀들의 발목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뛻헨글라트바흐의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도 떨어진 상황이고 전술 자체도 보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상당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뛻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0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더 떨어졌다. 벤세바이니와 튀랑이 팀을 떠나면서 공수의 핵심이 모두 이탈한 셈, 게다가 레버쿠젠을 지난 시즌 초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세오안의 감독의 선임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세오안의 감독이 보수적인 수비형 전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 전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을 상대로는 역습을 잘 가동하면서 발목을 제대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웨넨글라트바흐가 감독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보수적인 전술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다. 지난 시즌 웨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 너무 좋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 승 5-5. 슈투트가르트 vs 보훔.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16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팀이라는 것을 이용해 상당히 앞선에서의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 그러나 그만큼 뒷공간과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지는 편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기복이 심한 시즌을 보내기도 했다. 일단 강등권으로 추락한 경우에는 목표의식을 불태우면서 경기력이 상승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는 일단 강등권에 추락은 해야 제 실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보훔, 독일 1부 14위. 수비와 역습은 양날의 검, 빠르게 공을 전방으로 보내 파괴력을 높이려는 편이라 상대를 최대한 끌어당기는 유형이다. 문제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부족한 하위 전력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주는 것이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은 편이라는 점이 결국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했을 때에도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고 뒷공간을 롱볼로 공략하는 다득점 양상으로 몰고 가야 할 상황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승무패보다는 오버 2-5를 픽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일단 보훔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슈투트가르트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느라 보훔의 다이렉트한 공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슈투트가르트 승 5-5. 풀럼 vs 브렌트퍼드. 풀럼, 깅글랜드 1부 5위. 라인을 올리는 특유의 플레이가 에버튼에게도 상당한 찬스를 내주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선방쇼를 보여준 레노의 활약이 아니었으면 패배가 유력했고 실제로 기대 실점은 73골에 달했다. 라인을 올려서 대응하는 풀럼의 플레이는 역습 성향의 팀에게 상당히 좋은 먹잇감.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매우 공세적인 전술을 확실하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브렌트포드, 딩글랜드 1부 12위. 공수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박스 바깥 중거리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압박 라인의 견고함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 되려 토니가 빠졌음에도 상대의 뒷공간을 제대로 공략해버리는 브렌트포드의 역습 전개에 더 주목해야 할 듯하다. 일단 풀럼이 상당히 높은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지난 경기 풀럼이 수비적인 위기를 상당히 많이 맞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브렌트포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풀럼이 라인을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높은 라인을 쉽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풀럼이 지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와 비슷한 플랜을 가진 에버튼에게도 상당히 수비적인 위기는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브렌트포드 승 5-5. 리버풀 vs 본머스. 리버풀, 딩글랜드 1부 12. 아직도 중원의 퀄리티가 완성 단계는 아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빈자리로 인해서 이적생인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전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중원에서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 본머스의 감독인 이라올라가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리커버리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전진이 마음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본머스, 딩글랜드 1부 8위. 1대1 기량에서 밀려서 실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팀적인 시스템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지난 시즌 맡았던 팀을 리커버리 3위에 올려놓은 이라올라 감독은 상당히 높은 라인과 상대의 전진 제어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술적으로 강한 압박을 90분 내내 유지할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리버풀이 살라 등 주요 선수들의 기량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코어가 압도적인 차이는 아닐 것이다. 본머스가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올가매려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아직 완성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리버풀 중원이 전진하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 스코어 쪽으로 접근해 언더, D5를 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리버풀 승 5 언더. 울버햄턴 vs 브라이턴. 울버햄턴, 깅글랜드 1부 16위.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완성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일단 사사리 플레드로 상대 이선을 묶어버림과 동시에 쿠냐와 누네스의 역습으로 맨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결정력으로 인해 상대의 골문을 열어젖히지 못한 것이 유일했던 그래도 브라이튼의 중원 라인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브라이튼이 맨유와 비슷하게 공격적인 스타일임을 고려하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이 다시 나타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브라이턴, 잉글랜드 1부 3위. 루튼타운을 잡아내기는 했지만 루튼타운에게도 빅찬스 2개를 내주는 등 수비가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다. 사실 지난 시즌 브라이튼을 지탱했던 두 기둥인 카이세도와 메갈리스터가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 1차 저지선의 퀄리티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 그로스와 다후드 모두 공격에서는 재능을 보이는 편이나 문제는 피지컬적인 문제와 기동력으로 인해 상대의 특기인 역습을 제어하는 데는 불리한 자원들이라는 점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울브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역습의 완성도가 결정력 빼고는 좋은 모습을 맨유전에서 보여주었는데 브라이튼의 중원 안정성이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브라이튼이 루튼타운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기조가 아주 깔끔하지도 않았다. 울버햄턴 승 5 언더. 엑셀시오르 vs 아약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8위. 네이메현을 잡아내는 이변을 썼다. 공세적인 상대의 높은 라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한 셈. 그러나 네이메현이 홈에서의 수비적 리스크를 지느라 실점률이 2배 이상 홈에서 상승하는 반면 아약스는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는 팀. 게다가 지난 시즌에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 고전했을 뿐 하위권을 상대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아약스, 네덜란드 1부 2위. 아약스의 경우 시즌 초반 선수단에 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팀이다. 일단 주장으로 선임된 베르바인이 1라운드부터 2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슈팅 능력을 뽐내면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해준 자원. 타디치를 측면에 쓰면서 스스로 기동력을 깎아먹지 않는 한 아약스의 공세와 단단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아약스의 압승을 예상한다.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엑셀시오르가 1라운드 이변을 쓰기는 했지만 아약스의 밸런스는 네이메현과는 다르고 힘이 남아있는 시즌 초반에는 웬만한 기회는 모두 골로 연결시키는 결정력을 보여준다. 아약스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한 경기가 될 것이다. 아약스 승 5 오버. 소시에다드 vs 셀타비고.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12위. 아직도 최전방 고민은 지속되는 중이지만 중원과 수비의 힘으로 승부를 굳히는 실력은 믿을만하다. 일단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와 같이 사사기를 가동한다면 기본적인 중원 멤버의 머릿수에서 이기고 들어간다.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 측면에 배치된 쿠보가 득점을 기록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셀타비고의 측면은 지난 경기에서 크게 인상적이지는 못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9위. 4-3-3 점유율 축구는 팀 컬러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사사기를 쓰기에는 소시에다드 중원이 부담스럽다. 일단 베니테즈 감독이 생각보다 포지션을 4-3-3으로 무리하게 가져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 사사지를 가동하면서 최대한 전진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듯하다. 그러나 소시에다드가 측면에서 활로를 찾는다면 셀타비고 입장에서도 부담인 것이다. 지난 경기 측면 수비수들의 활약상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경기 실점 2개는 모두 오사수나의 측면 공격수들이 기록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다. 일단 중원에서의 힘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측면으로 활로를 개척하는 경우에도 셀타비고의 양측면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 꽤 불안했던 모습이다. 결국 소시에다드가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앞서는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소시에다드 승 5 언더. 리옹 vs 몽펠리에. 리옹, 프랑스 1부 14위. 역습 성향이 강한 스트라스부르에게 당했다. 문제는 몽펠리에도 스트라스부르와 비슷하게 상당히 호전적인 운영을 하는 편이라 리옹이 또 높은 라인 리스크를 질 경우에 수비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것. 몽펠리에도 수비적인 난조를 감안하고 전진하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주포 역할을 해주어야 할 라카제트의 폼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몽펠리에, 프랑스 1부 12위.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 전진하는 양상이 지난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몽펠리에가 역습의 날카로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리옹에게 점유율을 주는 것 자체가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리옹의 뒷공간을 파괴하면서 수비진의 부하를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경기 한 골은 속공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도 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리옹의 승리를 하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일단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을 증명한 몽펠리에의 호전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주포의 컨디션도 1라운드에서 좋아 보이는 양상은 절대 아니었다. 몽펠리에가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편이라 실점 위험은 높다고 하지만 그건 리옹도 마찬가지. 오버 3, 5를 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무승부 5 오버.
토트넘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13위.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를 완벽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스스로 경기를 꼬이게 만들었고 여기서 파생되는 역습 때문에 결국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아주 공격적인 운영이 맨유에게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맨유에는 기동력이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맨유, 잉글랜드 일부 6위. 울브스의 사사리 두 줄 수비를 뚫지 못하고 겨우 신승. 결국 바란 12, 이 해결사가 되기는 했지만 가르나초의 턴오버와 마운트 브루노의 동선 및 움직임 정리는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습에 능한 자원들은 맨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단단한 울브스보다는 1라운드부터 뒷공간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토트넘이 맨유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쉬운 상대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맨유는 1라운드에서는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고전했지만 일단 단단한 완성도를 지닌 울버햄턴의 두 줄 수비보다는 뒷공간 리스크가 심한 토트넘이 맨유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다. 일단 발빠른 자원들이 많은 맨유는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안토니 등 공간이 있으면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수는 차고 넘친다. 맨유 승 5-5. 도르트문트 vs 쾰른. 도르트문트, 지난 시즌 독일 1부 2위. 일단 쾰른의 크로스 위주 공격을 막아낼 만한 공중볼 경합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다. 쾰른도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서면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편이라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하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후멜스, 12, 홀로 버텨야 할 수 있는 수비진에 과부하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쾰른, 지난 시즌 독일 1부 11위. 일단 호전성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몰아치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무한 크로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크로스 위주 공격에는 어느 정도 기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도르트문트의 공중볼 능력도 뛰어난 편이라 쾰른이 크로스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매우 공격적인 운영의 대가인 뒷공간 노출이라는 수비적인 불안이 꽤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오버 3, 5를 1순위로 추천해본다. 일단 도르트문트의 부상자가 꽤 많은 상황이고 쾰른의 매우 호전적인 운영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상대 크로스를 잘 막아내면서 쾰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도르트문트가 화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승부에서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한다. 도르트문트 승 5-5. 엠폴리 vs 엘라스 베로나. 엠폴리,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14위. 지난 시즌에는 공격력보다는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꽤 뚜렷했던 팀이다. 그러나 세리의 베스트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비카리오의 이적이 이번 시즌에는 가장 큰 변수이다. 일단 지난 시즌에도 비카리오가 없는 상황에서 박스 안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것. 한 골을 쥐어짜내는 식으로 베로나가 나서게 된다면 혹시 모른다. 베로나,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18위. 지난 시즌 강등권으로 추락하게 만든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적생들의 면면이 다소 초라하기는 하지만 보나촐리나 사포나라 같은 선수들은 교체 출전이 많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제법 부여해준다면 스탯의 볼륨 자체는 꽤 높일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세부 전술과 팀 적응 문제는 1라운드에서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픽은 언더 2, 5가 될 것이다. 베로나의 공격력도 아직은 유보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엠폴리의 수비력도 변수는 있지만 일단 시스템 자체는 갖추어져 있다. 다만 비카리오의 이적으로 인해 생길 엠폴리의 박스 안 수비 불안은 이번 시즌 키포인트가 될 것.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무승부 5 언더. 프로시노 vs 나폴리. 프로시노네, 지난 시즌 이탈리아 2부 1위. 디프란체스코 감독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감독이지만 로마 감독 시절 챔스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300과 역습을 가동하기도 했다. 나폴리는 그 뒤에 바르셀로나와 같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중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 전력. 로마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2부에서 보여준 공세적인 스타일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겠다. 나폴리,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1위. 김민재와 스팔레티 감독이 팀을 떠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새로 부임한 가르시아 감독도 플랜 A만큼은 확실하게 잡아내는 감독. 일단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에서는 이탈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 문제는 상대가 집중 견제를 가할 좌측 후비차의 활약 여부인데 우측 자원들이 좌측에 비해 약해 공격의 방향이 좌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그나마 단점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일단 나폴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인 중원과 공격진의 전력은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 이를 바탕으로 프로시노네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프로시노네의 감독이 로마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수비와 역습을 가하게 되면 아직 1라운드인 현재 상황에서는 나폴리가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 나폴리 승 5-5. 피테서 vs 아인트호벤. 비텟의 네덜란드 1부 7위. 1라운드 결과는 좋았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늘 경기력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코쿠 감독이 중원과 미드필더들을 잘 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에서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페이스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코쿠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을 잘 짜는 유형은 아니라 상위 전력의 페이스대로 말리면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4위. 감독이 바뀌면서 우려점도 많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 하위권 팀에게 롱볼을 얻어맞으면서 덜미를 제법 잡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득점력으로 이를 커버하는 중이다. 박스 안 진입도 페에노르트전에서 50%의 슈팅을 유효하게 만드는 등 별 어려움은 없고 지난 경기에서는 중거리까지 터지면서 가지고 있는 공격의 옵션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비테세가 중원 전력에서 열세일 경우에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상대의 페이스대로 휘둘리는 편, 아인트호벤과의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인트호벤도 실점 가능성이 원정에서 없는 편은 아니나 득점력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아인트호벤 승 5-5. 알메리아 vs 레알 마드리드. 알메리아, 스페인 1부 17위. 홈에서는 깡패급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하위권에게만 통하는 이야기. 사실 지난 시즌에도 수비 문제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부진하는 경기가 많았고 실제로 바르셀로나를 1-0으로 이긴 경기 이외에는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최전방도 고민이 깊다지만 일단 미드필더 라인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하기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3위. 일단 중원 지향적으로 포메이션을 짜면서 미드필더진의 활약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플랜은 잘 통했다. 문제는 전방이 문제. 비니시우스는 중앙 지향적인 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장기인 측면 드리블과 영향력이 죽었고 벤제마의 공백을 호셀루가 메운다는 것도 확실한 다운그레이드다. 알메리아를 몰아붙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방점을 찍어주는 능력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다소 답답할 수 있을 것, 심지어 보드진은 추가 영입이 없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의 힘으로 알메리아를 두들길 것이다. 물론 전방 자원들의 힘이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레알 마드리드도 생각보다는 골 감각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 를 예상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 5 언더. 시타르트 vs 알메리 시티. 시타르트, 네덜란드 1부 10위. 아무리 상대가 페에노르트였다지만 한 명의 수적 우위를 졌음에도 경기 내용에서 밀린 것은 좋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상대의 압박에 박스 안 슈팅 자체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슈팅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기는 했지만 골로 이어지기 어려운 먼 곳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라 결국 수적 우위를 승점 3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알메러 시티, 네덜란드 1부 16위. 지난 경기 핵심 수비 반브루겐이 퇴장당하면서 추격을 시작하는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고 말았다. 일단 원정인데다 수비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원정에서는 제법 보수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공격력은 상당히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타르트의 박스 안 진입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픽은 언더 2-5가 될 것이다. 시타르트의 지난 경기 박스 안 슈팅 생성 능력은 실망 그 자체였고 알메러시티도 원정에서의 공격적인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을 듯하다. 특히 알메러시티는 수비수의 퇴장 징계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원정에서의 보수적인 운영이 강제될 것이므로 승무패는 추천할 만한 것이 딱히 없어 보인다. 무승부 5 언더. 제노아 vs 피오렌티나. 제노아, 지난 시즌 이탈리아 2부 2위. 2부에서 보여준 운영을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부에서 보여준 운영은 최대한 공을 쥐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에도 득점력이 문제였을지 몰라도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던 팀. 이미 2부에서도 상위 전력인 파르마나 프로시노네에게는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오렌티나,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8위. 지난 시즌 부진했던 공격력을 은졸라의 영입으로 메웠다.
일단 이탈리아노 감독이 중원의 활용을 잘하면서 팀의 안정감을 더했지만 지난 시즌 요비치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못하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시즌 스페치아에서 13골을 넣은 은졸라가 단단한 중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피오렌티나의 수건인 유럽 대항전 진출을 이끌어줄 구세주가 될 가능성도 충분할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제노아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중원 장악이라는 자신들의 플랜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 피오렌티나가 기본적인 중원 장악력이 좋은 데다가 전방이 보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 피오렌티나가 한 수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피오렌티나 승 5 언더. 인터 밀란 vs 몬차. 인터 밀란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3위. 일단 브로조비치, 오나나의 이탈이 아쉽기는 하지만 인테르의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중원이야 브로조비치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한 차라노글루가 있고 골키퍼 자리도 조머를 빠르게 영입하면서 공백을 메웠다. 300과 중원의 힘으로 강력한 전력을 올 시즌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물론 라우타로 튀랑의 결정력 문제는 올 시즌에도 계속될 수 있다. 몬차, 지난 시즌 이탈리아 1부 11위.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중원 강점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센시의 공백을 갈리아르디니로 메우면서 뎁스 자체는 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갈리아르다니가 인테르 팬들에게 받았던 평가가 좋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다지 신뢰가 가는 자원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은 상황이다. 중원의 힘이 떨어진다면 몬차의 올 시즌 성적도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인터밀란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골 결정력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호조의 원인이었던 중원과 수비진의 전력은 아직 온전한 상황으로 보인다. 몬차의 중원도 퀄리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언더 2, 5와 함께 노리면 좋을 경기가 될 것이다. 인터밀란 승 5 언더. 맨체스터 시티 vs 뉴캐슬. 맨시티, 딩글랜드 1부 2위.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세비야가 중앙을 굳혀버리자 중앙에서의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코바치치가 볼 캐리 능력은 있지만 키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는 데브라이너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다. 로드리가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로드리를 견제하게 될 경우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 있다. 뉴캐슬, 딩글랜드 1부 1위. 올 시즌 뉴캐슬의 중원은 무섭다. 토날리의 합류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던 창의성이 더해진 모습. 공격진에서 침투에 능한 윌슨, 알미론 같은 선수들도 양질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맨시티에서 현재는 로드리만 공략하면 중앙에서의 볼 줄기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상태이다. 뉴캐슬이 아주 불리한 경기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맨시티에서는 데브라이너의 공백으로 인해서 중앙 공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의 중원의 단단함에 이어서 부드러움까지 갖춘 상황이라 맨시티가 뉴캐슬을 아주 깔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로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면서 언더, D, O,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승부 5 언더. 고어헤드 vs 폴랜담.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18위. 일단 중하위권 팀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 지난 경기 상대는 알크마르라. 대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 7위 이하의 중상위권 아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는 등 상대가 직선적인 공세를 펼치는 경우에는 버티는 힘을 상당히 잘 보여주던 편이었다. 볼렌담의 주포가 퇴장으로 인해 빠진다는 점도 고어헤드에게는 확실한 이득. 볼렌담, 네덜란드 1부 12위. 이기려면 골이 필요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위 화력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한 뮤렌이 퇴장을 당하면서 2라운드 결장이 확정된 상태.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뮤렌 퇴장 이후에는 슈팅을 고작 3개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 한 명의 퇴장자가 나왔다지만 문제는 슈팅의 위치도 박스 바깥으로 골로 이어지기에는 무리인 위치였다는 점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고어헤드의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 홈에서 중상위권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대응이 잘 되는 편이었고 볼렌담의 공격수 퇴장 징계와 퇴장 이후의 경기력은 빈말로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 볼렌담 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고어헤드 승 5 언더. 툴루즈 vs 파리 생제르맹. 툴루즈, 프랑스 1부 5위. 수비적인 팀도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느낌. 나름대로 수비가 견고한 편인 낭트를 잡아내면서 자신들의 호전성을 보여주었다. 일단 프리시즌에서 로마와 오사수나 등 지키기에 능한 팀들도 잡아내면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파리의 팀 압박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호전성을 보여주면서 상대 중원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을 보여줄 수는 있겠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일부 파리. 아직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은 답답하다. 팀 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와 베라티의 거취가 1라운드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라인 간격과 팀 압박이라는 점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중원이 다소 높은 위치에 배치되면서 생기는 턴오버와 좌우 전환에서의 문제. 실제로 우가르테의 패스미스가 엄청난 위기로 이어진 모습도 있었고 이를 감안하면 툴루즈의 호전성은 무서울 수 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언더, 기, 5를 생각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일단 파리가 수비적으로는 팀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참고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공격을 전개해줄 수 있는 자원이 파리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 되려 툴루즈의 호전성으로 인해 파리 후방에서 지난 경기와 같은 미스가 나온다면 파리가 2경기 연속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무승부 5 언더. 오사수나 vs 빌바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위. 빌바오 입장에서 오사수나는 지난 경기 상대인 레알보다도 공략하기 어려운 팀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라인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역습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사수나는 90분 내내 수비만 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빌바오 공격진의 약점으로 인해서 오사수나가 라인을 낮추기만 해도 상대의 공세를 반 정도는 꺾을 수 있을 것이다. 빌바오, 스페인 1부 18위. 지난 경기 후반전에 레알이 잠가버리자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힌트. 기동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공간이 허용되지 않으면 빌바오의 공세는 다소 풀이 죽어버리는 양상이 짙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사수나는 상당히 수비적인 팀이고 팀 내 최다 득점자마저도 수비라인 구축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팀이다. 빌바오가 또 여습 한 방에 당하면서 울어도 이상하지 않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오사수나의 승리도 점쳐볼 수 있을 듯하다. 일단 빌바오가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화력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했는데 오사수나는 최대한 방어벽을 두텁게 세우면서 상대의 공간을 차단하는 타입. 이를 감안하면 빌바오 공격의 단점인 섬세함의 부족이 또 빌바오의 발목을 잡아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사수나 승 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